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124페이지에 있는 부분합 구하는 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유형은 이제 청소년 추천 도서 구입 현황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주어진 거를 한번 그대로 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제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복사에다가 제 3작업에다 붙여 넣으라 그랬죠. 자, 어디까지? H12까지. 그래서 컨트롤 C 해서 붙여 넣고 제 3작업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B2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두 번 작업하기 싫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열너비를 먼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해갖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서명과 구입일자, 가격 이런 게 이제 칸이 예쁘게 다 맞춰지죠. 자, 이 이제 책에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어떤 거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이 책에서 보면 제일 복잡한 부분이 어디예요? 출판사이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출판사를 기준으로 목록을 정리를 할 건데 가나다 순인지 또 아파트 순인지 즉 오름차 순인지 내림차 순인지를 먼저 설정해야 돼요. 자, 창비니까 결국엔 내림차 순이네요. 자, 출판사에서 클릭. 자, 그리고 데이터에 가면 여기 정렬 및 필터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에 아래로 나와 있는 거 히읗 기억 이렇게 해서 화살표 나와 있는 거 요게 내림차순이니까 요거 클릭. 자, 그러면 이제 3개, 3개, 2개 이렇게 정렬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부분합 구하는 거는 부분합. 자, 그룹할 항목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출판사겠죠. 출판사. 그 다음에 창비 개수를 구해라 그랬는데 도서명의 개수가 3개예요. 자, 그러면 사용할 함수는 여기서 뭐를 써야 돼요? 개수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개수 다음에 뭐를 찍어줘요? 도서명을 찍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외의 거는 지우셔야 돼요. 도서 구입 가격 지우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네, 이렇게 그 창비의 개수가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분합을 하는데 이번엔 뭔가요? 창비의 평균을 구하는데 평균은 어디 있어요? 구입 가격에서 지금 평균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룹할 항목은 출판사 그대로 놔두시고 사용할 함수는 여기서 평균이라는 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계산할 거는 어디예요? 도서명이 아니라 이거 지우고 구입 가격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반드시 지워 주셔야 된다 그랬죠.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는 거 삭제 지웁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책하고 똑같이 결과가 나왔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작업해야 될 게 뭐예요? 데이터에서 윤곽선 쪽에 가면 그룹 해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클릭. 자, 그러면 잘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다음 그 문제를 한번 또 살펴보겠는데요. 다음 문제도 역시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도 뭐 구분을 뭐 리조트로 하시오 뭐 이제 이랬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5페이지 대명 레저 산업 객실 예약 현황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역시 구분을 갖다가 관리 항목으로 해서 계산해 보라 그랬으니까 일단 B에 4번 셀에서부터 H12셀까지를 복사를 해옵니다. 그리고 제3작업으로 이동하셔가지고 B2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열너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보세요. 어떤 게 제일 그 그룹화되어 있나요? 제일 복잡한 분은 역시 구분이죠. 자, 그래서 구분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다 순이네요. 리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럼 데이터에 가셔가지고 가나다 순, 오름차순으로 해서 정렬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합이라는 곳에 가서 그룹할 항목이 뭐가 돼요? 여기서는 구분이라는 것이 그룹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분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밑에 거 먼저 계산한다 그랬죠? 자, 리조트의 평균. 자, 평균을 구하는데 어떤 거가 평균이 나와 있나요? 성수기 요금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거 지우고 성수기 요금 클릭해주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서 체크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1차 계산이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은 리조트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분합으로 다시 이동하셔가지고 구분은 그룹할 항목은 구분, 사용할 함수는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를 선택을 해야 돼요? 개수, 관리 코드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수기 요금 지우고 관리 코드 위에 있죠? 자, 관리 코드 체크하고 나머지 다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는 거 클릭.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계산이 깔끔하게 이제 나오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 문제 해야 될 거 뭐였어요? 윤곽선 지우기입니다. 자, 그룹 해제에 가서 윤곽 지우기. 자, 어때요? 깔끔하게 정리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는 조금 특이한 문제예요. 우리 이제 저번에 한번 해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정렬을 해야 될 그 필드가 두 개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정렬 필드 두 개짜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파일을 하나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잠시요. 자, 이번 문제는 교과서 126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그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뭐 제1작업 시트의 B4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 시트의 B2 셀에다 모두 붙여넣기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부분합이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밑에 구분하고 상품 입고일을 정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품명의 개수와 전월 판매량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하나씩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필드에서 클릭하고 그리고 내림차순이냐 오림차순이냐 이거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두 개잖아요.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해서 H12까지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제3작업으로 이동해서 B2 셀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확인, 그리고 또 마우스 오른쪽 단추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정렬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확인.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조금 잘못됐어요. 제가 다시 가지고 올게요.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단추, 복사, 그리고 제3작업, 마우스 오른쪽 단추, 선택하여 붙여넣기해서 열너비, 확인,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하면은 이제 제대로 나왔네요. 제가 아까 많은 양을 이만큼을 잡아야 되는데 이 끝에 거 하나만 잡혀서 이제 좀 에러가 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 보시면은 출력 형태대로 하라 그랬는데 이제 구분하고 상품 입고일이 두 개가 이제 정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한 번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두 개를 한꺼번에 할 겁니다. 자, 데이터에 가시면 여기 정렬 및 필터에서 아까는 요거 위에 거와 아래 거 눌렀잖아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런데 그 옆에 네모칸에 정렬이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정렬을 여러 개로 다중으로 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자, 지금 두 개의 구분이 있는데요. 그 정렬을 해야 될 것이 구분하고 상품 입고일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 구분은
값이 내림차순이에요. 차량용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 입고일은 2020년도 1월 5일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십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에 보시면 최대값과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거 먼저 한다 그랬죠? 아래 거 먼저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개수를 먼저 구하시고 어떤 거에 대한 개수가 나왔나요? 상품명에 대한 개수가 먼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됐지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확인을 눌러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개수가 이제 2개 나왔고 이번에는 차량용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죠. 자, 부분합 구분. 자, 사용할 함수에서는 여기서 최대값입니다. 클릭. 자, 그리고 상품명을 지우고 최대값은 어떤 건가요? 전월 판매량입니다. 전월 판매량 클릭.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걸 지워 주십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책하고 똑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었죠? 예, 부분합에서 다 끝났으면 윤곽선 지우기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윤곽선 지우기는 그냥 여기 끝에 가서 데이터에 윤곽선에서 그룹 해제라는 곳에서 윤곽 지우기 해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완벽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개를 한번 해보셨고, 그 다음에 그룹화 하는 것도 이제 2가지씩 나오는 것도 약 2개 정도 지금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보너스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완벽하게 했고, 제가 이 교과서에 보면은요, 126페이지에 있는 부분합 구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짧고 내용도 간단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다 풀어봐 드렸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요, 그 앞에 함수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수 부분을 추가로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함수 부분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좀 시간이 넉넉한 관계로 여러분들의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기출문제 중에 하나를 조금 처음부터 우리 배운 데까지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약 10회분인데요. 257페이지에 있는 기출 예상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257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 작업, 처음에 1번 서식 작업 하실 때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여기에 전부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가지고 행 높이를 25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행 높이는 4번 행 높이는 32로 해주시면 됩니다. 32.2 안 하셔도 되고요. 32 하시면 됩니다. 확인.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행 높이 얘는 원래 22였어요. 22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없네요. 이거는 22로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22 확인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 표 만드시는 거 있었잖아요. 자, 위에 제목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서 해주셔야 되냐면 삽입이라는 데 가면은요, 여기에 도형이랑 온라인 그림도 있지만 온라인 그림은요 어디서 이제 그 필요한 거 가지고 오시는 거고, 여기 일러스트레이션에 가면은
도형이라는 곳에 가서 가지고 오셔요. 자, 그래서 이제 도형에서 가져다가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자 넣는 것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결제란 만드는 거 있었죠? 결제란 만드는 거는 어디서 어떻게 만든다? LMNO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화면과 겹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넓이는 얼마? 4.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7.4. 7.5.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였었죠? 여기는 17. 그 다음에 여기는 42였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만들어서 복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자, 제가 이거 작업을 잠깐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붙여넣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에 진하게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식에 주어진 것과 같이 똑같이 타이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콤마를 저기 세 자리마다 콤마를 넣어야 될 때는 넣어 주셔야 되고, 여기는 거의 다 대부분 가운데 정렬 하시게 되고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리고 제목, 또 이쪽 앞에 타이틀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가운데 정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은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 이거 눌러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두 개의 부분 있죠, 이렇게 X표 돼 있는 거, 그거는 홈에 가면 여기에 표 있죠, 여기서 다른 테두리라는 곳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X축, Y축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이 X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유효성 참조라는 거 있었잖아요. 관리 코드니까는 관리 코드를 전체 유효성 참조로 잡으셔야 되는데, 자, 그거는 어디에 있냐? 데이터에 가면은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 있어요. 여기서 유효성 검사 해갖고 이 내용 그대로 드래그 잡아주시면 유효성 참조가 나오는데, 반드시 목록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자, 다음.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함수 우리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3개 정도는 어렵고 3개 정도는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은 또 그닥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천천히 해보시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연비순위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자, 연비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에다가 위자를 붙이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랭크 함수와 and 연산자, 그래서 1위라고 이렇게 출력하게끔 만들으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연비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연비를 순위를 내서 여기다 나타내는 건데, 자,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넘버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 넘버는 어디냐면 이 연비를 구하는 거거든요. 연비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 거니까 연비 클릭하시고, 레퍼런스 그러면은요, 여기 전체를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전체를 다 잡아주셔가지고 절대값으로 꼭 묶어놓은 다음에, 오더는 지금 아무것도 안 썼는데 아무것도 안 쓰거나 0번을 쓰게 되면은 내림차순으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비 순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4위이기 때문에 벌써 4등 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 까만 십자가가 나오면 이 십자가 부분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잡아 당겨 주시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순위가 나오는데, 여기 위자 붙인 거 있잖아요. 순위 나온 거에다가 문자 붙이는 and 따옴표, 위 따옴표 이렇게 해주면은
연비 순위를 위자를 붙여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두 번째 문제는 직영점인데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서울, 2이면 경기, 그리고 인천, 그 외에는 기타로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if 문과 mid 함수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수식을 한번 보겠는데, 조건이 지금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서울, 2이면 경기, 인천, 그 외에는 3, 기타를 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조건이 3개고, 그래서 if 문이 2개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 수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if, 자, fx 함수에서, 자, if 했죠. if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mid 함수를 쓰라 그랬죠. 그래서 mid 함수를 써서 BO, 자, BO가 있어요. 제가 여기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mid 함수. 자, mid 함수 나왔죠? 자, B5번. B5번 셀의 관리 코드잖아요. 이거 중에서 몇 번째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에서 한 글자만 갖고 와라 그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if문으로 가시면 이제 조건문을 완성을 해야 되죠. 자, 는 1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문자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따옴표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mid 함수에서 첫 번째 가지고 온 문자가 1번이다. 문자로 된 형태 1번이다. 그러면 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서울이라고 쳐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문이 3개라 그랬잖아요. 바로 value if false라는 부분에서는 if문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부분은요, 그대로 똑같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if문으로, 자, 두 번째 if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if문에 들어가서도 역시 mid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관리 코드에 있는 글자 2번을 가지고 오면 경기, 인천을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를 출력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네, 관리 코드가 1번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 나타났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답이 채우기 핸들은 상대 지정으로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보겠는데, 3번을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 평균,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료 쪽에 하이브리드, 가솔린, 디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의 연비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하나,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얘는 함수를 뭐를 쓰라고 했냐면 sum if 함수와 count if 함수를 쓰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sum if는 요거는 뭘 구해주는 거냐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의 더하기를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개로 나눌 거냐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이제 조건을 줬어요.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카운트해서 그 개수만큼으로 나누어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um if 그래서 D2, D12 그랬죠. 연료, 가솔린, 디젤 여기까지 하이브리드까지 다 잡고,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그러면 조건이에요. 조건을 하이브리드라고 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함수 인수를 쓸 때는 양쪽에 따옴표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sum range 어디를 더할 거냐 그랬죠. 어디를 더하려냐, 연비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G5에서 G12까지 이렇게 더해주면 총 하이브리드의 차량의 연비의 합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35.7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5.7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if로 해가지고 하이브리드가 몇 개인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운트 if 해가지고 레인지 범위를 정해줍니다. D5에서부터 D12까지 드래그 잡고,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는 뭐라고? 하이브리드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아까 35.7 나온 거를 나누기 2 하니까는 17.85 하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솔린 차량의 주행 기록 합계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가솔린 차량의 주행 기록을 한번 볼게요. 여기 가솔린 차량의 주행 기록이 여기 있네요. 여기서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가솔린만 찾아서 주행 기록만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함수식을 어떤 걸 쓰라 그랬냐면 데이터베이스 썸이라는 걸 이용해라 그랬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썸. 자, dsum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dsum이라 그러면 항상 범위 잡을 때 제목부터 잡는다 그랬어요. 자, 제목부터 쭉 잡습니다. 잡아서 H2까지 잡아주는데 H12까지 잡아주는데 연속 순비 이런 거는 잡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은. 자, 그 다음에 필드가 H4예요. H4가 뭡니까? 주행 기록이라서 H4 여기를 클릭해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D4에서부터 D5까지. 자, D4, D5가 뭐예요? 연료가 가솔린인 거라고 하니까 여기에 19만 4,052 하고 나타나게 된 거예요. 19만 4,052 하고 나타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dsum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섯 번째, 두 번째로 높은 중고가를 구하는 건데, 중고가가 여기 있는데 두 번째로 높은 거를 구하래요. 자, 그럼 벌써 함수식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라지 함수를 쓰게 되죠. 라지 함수는 몇 번째로 큰 거냐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라지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레이를 잡았잖아요. 어레이가 중고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중고가가 몇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값을 출력해라 그러니까 4030을 출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중고가가 도대체 어떤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중고가를 드래그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고가 안 나오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두 번째로 높은 중고가를 구해라 그랬는데 중고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중고가 여기 있어요. 클릭했더니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도 잘 잡았는데 지금은 나오고 아까는 왜 안 나왔을까요?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제 잘 나오네요. 그죠? 제가 잘못 잡았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수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로 높은 중고가까지 이제 구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비를 구하는 건데, 여기는 vlookup을 이용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뭘 구해야 돼요? 관리 코드. 이 관리 코드에 들어가 있는 값에 따른 연비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유효성 참조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KA2-10 이 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한다면, 자, 일단 여기서 vlookup을 가지고 옵니다. 자, vlookup하고 여기 범위는 내가 찾을 범위를 여기 관리 코드 얘를 눌러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B5에서부터 B5에서부터 G12까지 전체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컬럼 인덱스. 자, 여기서부터 따져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연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컬럼입니다 하고 정확한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0이라는 거를 눌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5 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KA가 19.5인가 볼게요.
자, 19.5가 나왔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디를 눌러볼까요? 자, 그랜저를 눌러볼까요? 여기. 자, 그랜저 H. 자, 얘를 눌러보면 어때요? 16.2 하고 이제 나타나게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함수식이었습니다.